소설 인간혁명 9권 제5장 실증 1955년 8월 전국적으로 격심하게 휘몰아친 절복의 선풍은 불과 한 달 새에 현재 세대수 대비 13%가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밀물처럼 밀어닥치는 선풍은 그 한복판에 있던 학회원에게 선명하고 강렬한 자각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자발적인 절복 의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 상태를 바꾸고 그 숨결이 일상의 모든 활동에 가득 넘치기 시작했다. 9월 11일 일요일은 태풍이 덮쳐오는 절기인 220일에 해당하지만 활짝 갠 쾌청한 가을 하늘이었다. 이날 도쿄 세타가야구의 니혼대학교 운동장에서 청년부가 주최하는 젊은이의 제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 제전보다 훨씬 성대한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은 갖가지 경기에 참여하면서 투혼을 생기발랄하게 유감없이 발휘했다. 도다주세에 있는 쌍안경을 들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쫓았다. 학회 혼이라고도 해야 할 청년의 열과 힘이 그들의 표정에서 겨우 움트기 시작했음을 확인하고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웃음 띤 얼굴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 청년들의 20년, 30년 뒤의 모습이 도다의 뇌리에 끊임없이 오갔다. 700년 이래 이토록 훌륭한 청년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대성인이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때가 바야흐로 도다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은사 마키구치 선생님에게 이 광경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도다의 머리를 스쳤을 때 장대 쓰러뜨리기 경기에 승부가 갈리고 운동장에서 환호성이 올랐다. 그 소리에 도다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수도권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청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젊은이의 제전을 개최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옆에 있는 순회 간부에게 말했다. 먼저 간사이다. 이른 기회에 간사이에서 할 수 없겠는가? 하루키는 어디 있는가? 오사카 지부장인 하루키가 호출되어 왔다. 하루키군, 간사이에서도 해보지 않겠는가? 어떤가? 하루키는 예 하고 대답했지만 말이 막혀 우물거렸다. 지부장쯤 되면 이 제전을 보고 간사의 청년을 위해 그 정도 일은 금방 생각해야 한다. 머리 회전이 늦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선생님을 모시고 오사카의 야구장에서 대결집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루키의 솔직함에 도다는 쾌활하게 웃었다. 하루키 군은 여전하구먼. 무엇이든 신이치와 상의하게. 그렇지 않으면 재전 하나를 해도 잘 되지 않을 테니. 앞으로의 간사이는 크고 확실한 구상이 없으면 뒤처지고 만다. 단단히 준비하게. 대결집도 좋고 재전도 좋지 않은가. 도다가 생각하는 전국적인 구상에서 간사이는 일대 거점이었다. 이 무렵 이 거점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서는 이미 떠나질 않았다. 도다는 청년부 경기대회 하나를 생각해도 앞날을 위한 구상이 샘솟았다. 청년들은 이날 하루 해방감에 잠기면서 일상의 괴로움은 벌써 잊어버린 채 가을 하늘에 오로지 환희와 함성을 올리고 있었다. 9월 18일에는 제4회 스키지 지부총회, 24일에는 제2회 고이와 지부총회가 도쿄 간다스루 가다이의 주오대학교 강당에서 도다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다는 이때 고이와 지부총회에서 지용보살로서의 본원적인 자각을 참석자에게 촉구했다. 광선 유포의 때에는 사보살을 비롯해 그 밖의 보살이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황송하게도 니치모쿠 상인을 비롯해 오타 긴고, 시조 긴고 등 대성인 제세 당시에 활약하신 분들이 이번 광선 유포에 늦지 않고 전부 나오시리라고 절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만약 나오시지 않는다면 대성인과 한 약속을 깨는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이 됩니다. 아부스보나 샌니치니 등도 여러분 속에 반드시 모두 계십니다. 지금은 미덥지 못한 얼굴들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의 모습이고 시조긴고도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대성인님의 권속이 모여 광선유포를 할 수 없으면 무슨 면목으로 영취산에서 만나 뵙겠습니까? 지용보살인 여러분, 해보지 않겠습니까? 도다는 니치렌 대성인 제세 당시 수많은 범난을 이겨내고 영법 구주, 묘법 유포의 대법전에 이름을 남긴 제자문화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광선유포의 때에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태어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지금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선유포라는 존귀한 사명을 짊어지고 일어선 구원부터의 깊은 연으로 맺어진 영예로운 지용의 용자라는 사실을 도다는 확인해두고 싶었다. 도다 자신이 지용보살의 사명으로 일어선 사자후 그 자체였다. 붉게 달아오른 도다의 뺨을 조명이 눈부시게 비추었다. 이 무렵 학회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입신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몇 군데 지방사찰의 건설이나 등산회를 위한 총본산 숙방의 증설이 급선무였다. 또 지방의 거점이 될 회관도 고려해야 했다. 특히 간사이의 일대 거점을 구축하려면 간사이 본부가 될 회관을 오사카에 설치해야 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금이 필요했다. 9월 30일 9월 본부간부회에서 고니시 이사장이 건설 자금의 건에 대해 의견을 묻고 참석자들의 찬성을 얻어 필요한 모금액을 발표했다. 한 세대당 평균 200엔 정도였는데 전원 찬동하는 박수로 결정되었다. 도다는 이만큼의 건설 자금을 전 회원의 총의로서 마련하게 된 현재 지난 10년 동안 홀로 전개한 고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도다는 마지막에 단상에서 힘차게 말했다. 1년 정종은 거의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사찰은 어느 곳이나 방바닥이 갈라져 있고 총본사는 농지개혁으로 연간 1000가마의 소장미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그야말로 궁핍의 극에 달했습니다. 학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그 죄가 이 도다에게 있다고 느끼고 먼저 1년 정종을 흉흉케 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힘써왔습니다. 여기서 도다가 그 죄는 이 도다에게 있다고 말한 까닭은 광선유포의 일체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도다의 생애에 걸쳐 일관하는 일대 사명감이었다. 이 사명의 자각이 옥중오달에서 유래함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오달이 그대로 고난의 실천 활동으로 직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요컨대 사람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는 있다. 줄곧 생각만 하고 사명감의 도취로만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본다면 10년에 걸친 도다의 실천 활동이야말로 한 인간의 위대한 인간혁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광선유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일어서서 광선유포가 정체되는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시 이 지구상에는 도다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오달은 그대로 실천이 되었다. 여기에 도다가 나타낸 인간혁명의 길이 있고 뛰어나고 위대한 독창성의 연원이 있다. 다행히도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 봉안전을 짓고 숙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사찰을 세우는 등 바야흐로 1년 정종은 해가 떠오르는 듯한 기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다는 어디까지나 겸허했다. 9월에 2908세대 본존 유포를 달성한 간부들은 도다의 말을 듣고 전쟁 후 10년 만에 드디어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인류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창가학회라는 모습으로 출현했음을 깨달았다. 참석자들은 다달이 그 모습이 더욱 현저해지고 또 끝없이 거대해질 것이라는 억누를 수 없는 확신을 안고서 도시마 공회당에서 제각기 흩어졌다. 그 이튿날인 10월 1일, 이른 아침부터 라디오 전파는
니가타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불길은 계속 번지고 게다가 태풍 22호의 강풍까지 불어와 불기운은 약해질 기미도 없다고 했다. 니가타는 바로 2개월 전인 8월에 도다가 지구총회에 참석하고자 처음으로 간 곳이다. 도다는 니가타의 회원 세대수를 조사하게 했다. 니가타현은 약 2,000세대, 그 가운데 약 1,000세대가 시내에 거주하는 회원임이 판명되었다.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1,000세대가 대형 화재에 노출되어 있었다. 당연히 이재민도 상당수에 달하리라 생각되었다. 전화 두절로 통화가 되지 않아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도다는 2달 전에 처음으로 만난 니가타 학회원들의 순박한 모습을 계속 떠올리면서 어쨌든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니가타 지구는 무코지마 지부 소속이다. 지부의 간부 몇 명이 본부와 연락한 뒤 서둘러 니가타에 갔다. 한편 정오 무렵에야 니가타 지구에서 첫 보고가 본부에 들어왔다. 화재를 진화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재민 중에 학회원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니가타현 경찰본부의 발표로는 화재로 소실된 가옥이 1,000가구가 넘는다고 했다. 저녁이 되자 지부 간부도 현지에 도착해 상세한 보고가 본부에 계속 들어왔다. 이 대형 화재로 소실된 가구 수는 972가구, 이재민은 5,901명에 달했다. 당시 니가타시의 총 세대수는 55,502세대, 인구는 26만 5,719명이었다. 약 2%의 피해이지만 불에 탄 구역이 시의 중심부 번화가인 7만 8천 평이었다. 시민들에게는 일대 사건으로 충격이 컸다. 하룻밤 동안 시 전체에 정전이 되었다. 후르마치 거리 9번가에 있는 오사베 지구부장의 집에 지구의 회원이 탄내가 가득한 어두운 밤거리를 살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었다. 이윽고 지구부장 집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구부장은 이날 총본산에 등산하여 집에 없었는데 각 방면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촛불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순간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숨을 죽였다. 각 반에 들어온 보고를 종합해보면 시의 번화가는 전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학회원들의 밀집지대는 화재를 완전히 모면했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순수한 신심을 관철하고 투쟁한 지구의 회원들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많은 사람이 지구 강의에서 배운 법화경의 한 구절을 상기했다. 불도 태울 수 없고 물도 떠돌게 할 수 없느니라. 새삼스레 이 경문을 절실히 음미했다. 지구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하는 끝없는 이야기에서 판명된 사실은 학회원의 집 대다수는 불이 난 지역의 바깥쪽에 있었다. 그들은 방화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불길이 옮겨 붙는가 하고 생각했을 때 불가사의하게도 풍향이 바뀌고 불길이 그들의 집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불길은 마사야 골목에서 가미오카 와마의 거리를 맹렬한 기세로 불태웠다. 그 바깥쪽에는 학회원의 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불길은 당연히 인접해 있는 이들의 집을 집어삼킬 듯이 보였다. 그런데 불은 여기서 멈추었다. 그리고 이시즈에초 거리의 건물로 번진 불길은 부근에 있는 주유소에 옮겨붙어 다시 불타오르다가 강폭이 넓은 시나노강 강가에서 겨우 끝났다. 8시간에 걸친 대형 화재였다. 평균 풍속 22m, 순간 풍속 33m의 강풍 속에서 거센 불길이 누비듯이 번졌는데 참으로 절묘하게 학회원들의 집을 피해 지나갔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지구의 회원들은 무사하다는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이 현상에 서로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날 하루 새벽부터 불안과 공포에 계속 노출된 사람들은 악몽에서 깨어나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지만 흥분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마구 솟아오르는 오본전에 대한 한없는 감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민들이 새벽에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 태풍 22호의 중심은 일본 서해안을 종단해 사도 앞바다를 통과하고 있었다. 바람은 강했지만 강수량이 적어 니가타시에도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 전날 3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화재 경보가 이미 발령되었다. 화재 발생 시간은 1일 오전 3시, 기상 상황은 풍속 20.2m, 기온은 24.8도, 풍향 서남서, 흐린 하늘의 니가타 지방은 이상 건조를 동반한 팬 현상을 보였다. 최악의 기상 상황이었다. 습한 공기가 산악에 격하게 휘몰아치면 공기는 상승하면서 차가워지고 습기가 응집해 얼음이나 물방울이 된다. 그리고 수분을 잃은 공기가 산악의 능선을 넘어 평야로 내려오면서 불 때 압력이 가해지면서 온도가 상승한다. 이것을 팬 현상이라고 한다. 태풍이 일본 서해안을 지날 때 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중부 산악지대를 넘으면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때 태평양 쪽보다도 일본 서해안 쪽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10도 가까이 높아진다. 니가타에서 대형 화재가 났을 때 때마침 순간 풍속 33m의 폭풍 외에도 건조한 고온 바람이 불어닥쳤다. 화재에 관해서도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니가타시는 이 팬 현상 때문에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 옛 기록을 보면 1908년 3월 8일에는 후르마치 거리 8번가에서 불이 나 1200가구가 소실되었다. 그리고 이해 9월 4일에는 후르마치 거리 4번가에서 불이 나 2100여 가구가 소실되었다.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1880년 8월 7일 가미오카 와마의 거리 6번가에서 난 불은 현청과 경찰서를 비롯해 6100여 가구를 불태웠다. 이 밖에도 대형 화재가 몇 번 있었지만 1923년 4월 12일에 490가구가 소실된 이래 이 정도의 대형 화재는 없었다. 전쟁 피해도 다행히 모면했지만 33년 만에 이런 대형 화재라는 재앙을 만난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은 화재를 매우 조심했다. 잠도 못 이룬 채 덧문을 격렬히 두들기는 바람소리를 두려워하면서 집안의 불씨를 점검하고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음에 틀림없다. 그때 기분 나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시민들은 대부분 일어나 몸차림을 갖추고 어디서 불이 났는가 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바람은 강했다. 캄캄한 하늘에 솟아오른 불길을 보고 이야기가 순식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가구초 거리 1번가의 현 교육청이 발화점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새벽 3시가 지날 무렵이었다. 밤하늘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더니 밝아졌다. 인접한 니가타 주재 미국문화원에 옮겨붙은 불길은 더욱 기세를 올렸다. 소방대원이 어느 지역에서 있는 힘을 다해 불을 끄고 있으면 강풍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불똥이 점점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떨어져 불씨를 만들고 띄엄띄엄 화재를 발생시켰다. 화재 진압은 불길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나중에 조사로 판명된 바에 따르면 이날 밤 불똥이 날아가 2차 화재를 일으킨 곳이 무려 48곳을 헤아렸다. 서남서에 몰아친 강풍이 순간적으로 불똥을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3, 40분 뒤에는 화재가 난 곳에서 600m 떨어진 백화점, 시청, 우체국 등이 늘어선 번화가에서 맹렬한 불길이 피어올랐다. 소방대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 불길을 쫓았다. 주민들이 온 힘을 다해 불을 끄고 물통 릴레이로 불길을 막기도 하여 공터에 겨우 화재가 사그러들기도 했다. 하지만 불길은 북동에서 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가 다시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번져나갔다. 지구의 회원 중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불길의 추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 라디오 니가타는 화재 정보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이날 밤 라디오 니가타는 서해안을 통과하는 태풍 정보를 전하기 위해 방송 시간을 연장했는데 시간 조정 때문에 음악을 내보내고 있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 이 음악이 갑자기 중단되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라디오 니가타는 이렇게 첫 보도를 한 뒤 새벽 4시가 지나자 화재의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화재 상황을 시민들에게 시시각각 알렸다. 라디오 니가타의 본사 스튜디오는 다이와 백화점 7층에 있었다.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옥상에 마이크를 특별 설치하고 실황 방송을 담당하는 아나운서는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굵은 줄로 몸을 철책에 묶었다. 순간 풍속은 33m가 넘었다. 바람이 너무 강해져서 마이크가 직접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조금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실황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불길은 지금 가지골목을 넘었다고 합니다. 가지골목에서 고야바시 백화점을 향해 불길은 더욱 금화의 손길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니가타 일보사 신관에는 인쇄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기름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름통에서 불이 난 듯합니다. 특유의 색도 있고 연기가 굉장합니다. 바람이 강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눈, 코, 입으로 연기와 불똥이 날아들고 있으므로 틀림없이 이 실황도 알아듣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소리가 잠시 끊겼다. 불똥이 지금 계속해서 니시보리와 후르마치 쪽에서 날아와서 이곳 다이와 백화점 옥상을 넘어 더욱 맞은편으로 계속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습을 감추었지만 화재 현장의 밝은 불길, 마의 불길 때문에 이곳 일대는 대낮처럼 밝습니다. 마치 조명탄을 쏘아올린 듯합니다. 그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십자사와 니가타 대학교 교육학부 그리고 에이쇼 거리 일대의 지붕들이 환하게 빛나며 그 모습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쌩쌩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아나운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연락에 따르면 화재 현장 부근은 소화전이 부족해서 화재 진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화재 현장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집안의 화재에도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어쨌든 불길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소방단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불똥이 날아들어 새로운 불길이 타올랐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거리,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사거리에 있는 다이와 백화점 바로 맞은편의 후코 서점에서 지금 막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청 쪽에서 다이와 백화점 방면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바람에 따라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불똥이 날아들었을까요? 이것은 후코 서점에서 지금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숨가쁘게 울린다. 결국 그렇게 되면 현청 앞에 있는 교육청에서 일어난 불, 그리고 낙하거리에 있는 니가타 일보사에서 일어난 불, 그리고 방금 후코 서점의 화재 등 현장이 세 곳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요동치는 불은 강풍에서 니가타시 중심과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불길이 대단합니다. 불길이 대단합니다. 이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후코 서점 쪽 불길이 다시 왼쪽으로 옮겨붙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불길을 똑바로 보면 거기에서 불어오는 불똥과 연기 때문에 옥상에 있는 저희는 마치 한여름 같은 열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은 아나운서가 있는 다이와 백화점의 교차로를 끼고 맞은편에 비스듬히 있는 고야바시 백화점으로 다가갔다. 후코 서점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고야바시 백화점 근처에도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고야바시 백화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눈앞에 있는 백화점까지 불길이 치솟자 깜짝 놀란 아나운서는 실황 방송을 중지한다고 급히 알렸다. 그러면 실황 방송을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위험하므로 이쯤에서 실황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침착한 실황 방송이 끝나고 잠시 뒤 다이와 백화점에서도 불길이 옮겨붙었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라디오 니가타의 본사, 스튜디오도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대형 화재를 발생시킨 것은 하나의 작은 불길에 지나지 않았다. 누전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했지만 다시 규명해보니 현 교육청 건물의
2층 서쪽 외벽에 붙어있는 외등에서 불이 난 모양이다. 이 외등의 절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나사못에서 벽 밑부분에 철망 모르타르의 전류가 흘러 그 밑에 있는 펠트지에 불이 붙어 지붕 밑으로 번진 것이 발화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이 외등은 이해 1월 중순경에 설치한 것으로 그 무렵 시내 관공서에 도둑이 자주 출몰하자 그 방범 대책으로 설치한 외등임이 밝혀졌다. 누전으로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나고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1200세대가 재해를 입는 참사였다. 태풍은 일본 서해안에서 오호츠크해로 빠져나가자 오전 7시경에는 바람이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불길은 여세를 몰아 계속 타올랐는데 오전 10시 50분에 진화될 때까지 거리는 계속 불타고 있었다. 니가타 시내에는 약 1000세대의 학회원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다. 화재가 휩쓸고 지나간 시가지 일대에도 학회원이 많이 살았다. 따라서 확률적으로는 이재민 1200세대 가운데 학회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불길은 학회원이 사는 지역을 마치 피해가기라도 하듯이 번져나갔다. 지금까지 화재 피해를 모면했다는 신앙체험담을 각지에서 들은 적은 있지만 이런 대형 화재의 사례는 처음이었다. 니가타 지구의 회원 일동은 이러한 모습이 묘법을 수지한 현증임을 알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새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포로 가득한 고난의 하룻밤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타다 남은 불기운 속에서 니가타 지구의 회원들은 부정하기 어려운 실증을 통해 어본존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감사와 함께 새로운 확신에 불타올랐다. 이일 아침 오사베 지구부장은 등산회에서 급히 니가타로 돌아왔다. 오사베는 불에 탄 잔해로 바뀐 드넓은 소실구역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보다도 수많은 회원이 화재를 모면했다는 사실에 더욱 크게 놀랐다. 불단 앞에 단좌한 오사베는 근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다. 니가타로 이사온 오사베가 니가타 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몇 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활동한 결과가 이런 실증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어본존을 향해 넘쳐 흐르는 감사의 마음으로 몸이 떨리는 심정이었다. 오사베가 도쿄의 집을 처분하고 니가타시로 이사한 때는 이해 5월 말이었다. 도쿄에서 자란 그가 도쿄의 한 공장주로서 사업을 경영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니가타로 이사를 결행하게 된 이유는 사업을 위해서도 아니고 더군다나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사베는 도쿄에서 학회 활동을 하는 동안 니가타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광선유포를 향한 열의가 그들 부부에게 니가타로 이사하도록 몰아붙였다고 해도 좋다. 절복의 즐거움은 신천지 니가타를 개척하겠다는 꿈이 되어 이사를 결의하게 했다. 오사베 일가는 1950년 말에 입회했다. 작은 공장을 경영하면서 창가학회 초창기의 격심한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1952년 무렵 니가타 출신의 어느 청년이 오사베의 공장에 일하러 왔다. 오사베의 인품을 접한 그 청년은 얼마 뒤에 입회했다. 이윽고 청년은 고향인 니가타로 돌아가게 되었다. 잠시 연락이 끊겼지만 그 청년은 니가타에서 홀로 절복 활동을 시작했다. 경험이 적은 청년에게 절복이라는 난사가 간단히 될 리도 없었지만 청년은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청년이 마음에 걸린 오사베는 지도도 할 겸해서 니가타에 갔다. 이 무렵 창가학회는 지방에 진출하려는 기운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오사베도 지구부장으로서 지구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 거점을 설치하고자 생각하고 있었다. 니가타 방문은 뜻밖의 좋은 결과를 낳았다. 청년의 착실한 하종 활동이 오사베의 응원으로 잇따라 열매를 맺었다. 니가타에 가면 새로운 회원을 지도하고 절복하느라 쉴 틈도 없이 활동해야 했다. 오사베는 지구 담당원인 아내와 교대로 니가타에 다녔다. 그 빈도는 한 달에 몇 번밖에 안 되었지만 갈 때마다 오르는 성과가 모든 피로를 잊게 했다. 그 때문에 오사베가 담당하는 도쿄의 지구는 이 무렵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고
전국의 지구 중에서 손꼽히는 우수지구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먹을거리가 아직 부족한 시절이라서 쌀의 산지인 니가타의 질 좋은 쌀은 무척 매력 있었다. 아이들이나 친척들의 영양 보급을 위해 돌아오는 길에 식량을 사오기도 했다. 오사베의 공장 경영은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담당하는 지구의 융성과 니가타 방면의 활발한 홍교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업 성적은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일반적인 불황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당시 일본의 경제계는 세계 시장의 경쟁에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생산성 향상 운동에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기업 합리화 계획이 진척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압박을 받아 희생을 강요당했다. 오사베의 공장도 그 와중에 빠져 있었다. 거기에 또 1955년 연초 무렵에는 유일하게 의지해온 지주회사가 화재로 도산하고 말았다. 오사베는 동분서주했지만 활로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고투와 고심 끝에 오사베는 전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다행히도 오사베는 공장을 경영하기 전에 조리사 자격증을 따 형과 함께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오사베는 조리사로서 일어서겠다는 결의에 불탔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생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니가타에 오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직접 돌보며 육성한 니가타 동지를 향한 애착은 이미 그의 인생에서 끊기 어려울 만큼 자라 있었다. 아내 또한 니가타 사람들에게 똑같은 애정을 품었다. 부부는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니가타에서 먼저 작은 식당을 개업하기로 했다. 광선 유포가 발전하기 시작한 니가타에서 자신의 사명에 살아가자고 결의한 것이다. 니가타라면 신심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지만 도쿄에서는 할 수 없다고까지 깊이 생각했다. 도쿄의 지구부장, 지구담당원을 사임하고 신천지 니가타의 광선 유포를 위해 살아가겠노라는 부부의 결단은 학회의 미래와도 관계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결론은 도다 조세이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사베는 도다에게 지도를 받자고 생각했다. 그때는 학회가 통일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하고 있던 4월이었기에 도다는 바쁘기 그지없었다. 선생님, 사실은 니가타에 가고 싶습니다만. 도다는 오사베가 자주 니가타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선거가 한창이었다. 니가타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는가? 아닙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의 일이지만 니가타에서 자리를 잡고 마음껏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갑작스레 이사를 가겠다는 이야기였다. 도다는 오사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했다. 공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사베는 지금 공장이 처한 실태를 남김없이 보고했다. 이미 폐쇄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도다는 순간 슬픈 얼굴을 했다. 그런가? 전업이구먼. 그래서 니가타에 가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생활이 될 만한 일이라도 있는가? 신뢰하는 한 지구부장의 어려움은 도다에게도 심금을 울리는 괴로운 문제였다. 오사베는 지금 도다를 슬프게 하고 있음을 알고는 몸이 움츠러드는 심정으로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고무하듯이 고개를 들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하여 니가타에서 신심과 생활을 새로이 일으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조리사 경험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쓰지 않고 제 손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사베는 설명했다. 설령 작은 식당이라도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학회 활동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학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심정을 피력했다. 도다는 궁지에 몰린 오사베의 형편을 잘 이해했지만 지금의 방침이 단순한 판단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을 느끼면서 말했다. 부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찬성했습니다. 아이는 몇인가?
둘입니다. 네 사람이 살아야 하는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 네 같아 해서 쭉 살 작정인가? 아니면 가서 잠시 상황을 보려는 건가? 가서 보지 않으면 앞으로의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말끝을 흐리는 오사베를 보고 도다는 걱정되었다. 네 같아 해서 생활이 안 되면 또 어딘가 다른 곳으로 떠돌려고 하는가? 네 같아 해서 신심활동을 계속하면 그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신심의 표류자가 되면 안 된다. 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심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도다는 사업에서 패배한 오사베의 현재를 걱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점이 마음에 걸렸다. 도다는 갑자기 엄한 표정으로 오사베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게으름을 깨는 듯한 예리한 어조였다. 자네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네의 자유이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자니 일단 결의는 훌륭하게 보이지만 마음 밑바닥에서는 오본존에게 기대고 있지 않은가. 네 같아 해서 앞으로도 광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므로 오본존님은 내 생활을 당연히 지켜줘야 한다는 염치 없고 안일한 생각이 자네의 결의를 마치 응석처럼 느끼게 한다. 그런 자세라면 네 같아에 가서 잘 안 되면 비명을 지르고 다시 도쿄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네는 지금 잘 모르고 있겠지만 자네는 어려움과 결연히 맞서겠다는 용기보다도 오본조님의 가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나는 그런 패기 없는 자를 키운 적이 없네. 오사베는 도다의 질책이 뜻밖이었다. 그는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을 온몸으로 맞는 듯한 느낌으로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도다는 어조를 바꾸어 타이르듯이 다정하게 말했다. 아직 모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가? 자네가 신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세.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처자와 함께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떠한 괴로움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처자식을 부양하자고 일어서겠는가?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가족과 함께 자살하겠는가? 어느 쪽인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처자식을 부양하겠습니다. 오사베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눈을 계속 껌뻑였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넘칠 듯했지만 꾹 참았다. 그렇지. 그래야만 도다의 제자이다. 절체절명의 때에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숙명과 맞서 싸우는 투쟁도 그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생활이나 신심도 마찬가지이다. 신심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자세는 신심이 타락했다는 증거다. 없는 지혜를 짜내고 땀을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하니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이 된다. 이때 어원전의 가오가 엄연히 나타난다.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네 같아에 가는 것이라면 그만두게. 간다면 뼈를 묻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각오도 없이 가서 도대체 사나이 대장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인가? 엄한 질타에 오사베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서 도다를 바라보았다. 도다의 눈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도다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얻은 체험을 지금 눈앞에 있는 오사베에게 위로하듯이 이야기했다. 생활력을 잃은 남자만큼 이 세상에서 비참한 존재는 없다. 나도 그런 위기에 몇 번이고 부딪혔다. 그리고 그때마다 일어섰다. 고통스럽다고도 생각할 틈도 없었네. 어떻게든 분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쿄에서 니가타로 옮긴다고 해도 자네 숙명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장소가 바뀌어서 숙명도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달콤한 이야기도 없다. 숙명은 어디까지라도 자네를 따라다니는 법이다. 자네는 지금 난을 만났다. 그리고 생활에는 패했지만 다행히 아직 자네는 신심에는 패하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자네는 아는가? 마음에 쌓아둔 굉장한 재산이다. 오사베는 신심에는 패하지 않았다는 도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나도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좋다.
니가타의 뼈를 묻자. 그리고 얼마나 도움되는지 앞으로 인생을 걸고 해보자. 있는 힘을 다했는데도 만약 굶어 죽는다면 그것 또한 내 죄장 소멸이 아니겠는가. 지금 내 심정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적어도 어본조님은 조람하고 계실 터이고 도다 선생님도 알고 계시리라. 이제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신심에는 패하지 않았다. 초라해진 오사베를 이 말만큼 소생시킨 말은 없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환희했다. 순식간에 고양된 오사베의 얼굴을 보고 도다는 그의 결의가 거짓이 아님을 간파했다. 결심이 섰는가? 초조해야 하면 안 된다. 먼저 침착하게 일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곧바로 내게 오게. 자네의 뼈를 내가 걷어들이겠네. 나는 자네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 오사베는 그저 기뻤다. 그는 마침내 흐느껴 울었다. 기계 없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스승이 이 세상에 있음을 비로소 알고 감동한 것이다. 지도는 끝났다. 긴 대면이었다. 도다는 귀중한 시간을 오사베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다. 도다는 그대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다음 장소로 갈 시간이 이미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사베 부부가 도쿄에 집을 정리한 뒤 두 아이를 데리고 니가타로 이사한 때는 5월 26일이었다. 후르마치 거리 9번가에 거처를 마련했다.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큰 길가의 집이었지만 식당을 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동시에 이달 5월에는 수백 세대를 바탕으로 한 무코지마 지부 니가타 지구가 결성되었는데 오사베 부부도 역시 지구부장 지구 담당원으로서 출발했다. 조리대에 선 오사베 부부는 잇따라 찾아오는 지구의 회원들을 손님이 있으면 때로는 기다리게 해놓고 열심히 일했다. 이를 일단락 지으면 지구의 회원과 대화하고 그 대화가 끝나면 조리대로 돌아왔다. 시간적으로도 일과 신심을 매우 합리적으로 병행할 수 있었다. 바쁜 저녁 시간이 지나면 교대로 부부는 저녁 회합에 뛰어다녔다. 고투라고 하면 고투의 나날이었지만 부부는 긴장감 넘치는 새로운 생활이 즐겁기만 했다. 오사베 부부는 부부싸움을 할 틈도 없을 만큼 바쁘고 충실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어려움이 겹쳐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면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신심에서 패하면 되겠는가라는 필사적인 분발이 일가를 지탱하고 고투를 이겨내게 했다. 오사베는 도쿄를 떠날 때 도다에게서 하나의 목표를 받았다. 그것은 니가타 지구가 800세대가 되면 니가타에서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격려의 약속이었다. 도쿄에서 지구부장을 오래 한 경험은 신천지 니가타를 개척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 목표와 힘이 하나가 된 새로운 지구 니가타는 발족한 달부터 순식간에 급성장을 거듭하고 8월에는 지역에서만 본존 유포 200세대를 감행하여 전국에서 지구 순위 100위 안에 들었다. 그 결과 발족하고 얼마 뒤에는 도다와 약속한 800세대를 달성했다. 소생한 오사베와 니가타 지구의 생기발랄한 기후는 10월 1일에 일어난 대형 화재의 불길을 뛰어넘어 신생의 전진을 개시했다. 이 대형 화재가 일어난 무렵 니가타에 사찰을 건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니가타시의 해안가에서 가까운 소나무 숲에 있는 집을 구해 사찰로 개축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입불식이 거행되었다. 니가타역으로 도다를 마중 나온 오사베 지구부장의 얼굴에는 고뇌로 가득하던 4월 무렵의 표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8월 지구총회 무렵에 전개한 고투의 피로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상쾌한 미소로 도다를 맞이했다. 도다는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며 오사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장사는 잘 되는가? 네, 순조롭습니다. 정말인가? 돈을 벌어야 하네. 자네는 장사에 서투르니 이번에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네. 도다는 웃으면서 오사베와 함께 매우 기분 좋게 차에 탔다. 니가타 지구는 단기간에 광선 유포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들은 싱싱하고 소박한 초심의 신심을 그대로 지속하고 더불어 대형 화재의 시련에 따른 체험에서 얻은 확신을 가슴에 간직하고 새로운 개척에 도전했다. 대형 화재 때 기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실증도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구의 회원들은 입회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구 내에는 청정한 신심이 맥동했다. 회원들 모두 구도심이 넘치고 이체동심의 강한 단결이라는 유대가 있었다. 극히 이상적인 신심 상태라고 해도 좋다. 대형 화재가 일어난 날, 폭풍 속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지구 회원들은 먼저 오본존을 향해 창제하고 집과 동네가 무사하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피난 준비를 하고 동시에 화재 진압에 과감히 힘썼다. 이 모습에 모든 지혜의 발동이 있고 모든 행동의 적확함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저 막연히 제천의 가호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다. 니가타로 이사한 오사베 지구부장이 도쿄를 떠나기 전에는 커다란 결의가 필요했다. 동시에 그 결의는 입회 당시의 이 신심으로 반드시 인생을 열고야 말겠다는 초심을 자기 마음속에 되살아나게 했다. 모든 과거를 버린 오사베는 니가타에서 소생하기를 염원하면서 활동했다. 도다의 오랜 훈도는 멀리 떨어진 니가타의 땅에서 훌륭하게 꽃을 피웠다. 니가타 지구는 생기 넘치게 급속한 성장을 지속했다. 그리고 니가타 지구는 이듬해 1956년 8월에는 수많은 지방 지구 중에서 선구를 달리는 지구가 되어 니가타 지부가 되고 아키타 지부와 함께 처음으로 일본 서해안 쪽의 지부기를 휘날리게 되었다. 지부기를 굳게 움켜쥔 사람은 오사베 지구부장이다. 그는 니가타 지부장이 되고 아내는 지부 부인부장이 되었다. 1년 3개월 전의 부부로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이때 전국에서 16개 지부가 한꺼번에 탄생해 창가학회는 32개 지부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광선유포의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고 그것이 창가학회라는 전진의 모습으로서 현실에서 실증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의 움직임 또한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타종이 가하는 비방과 중상은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는 세간의 저널리즘이라는 가면을 뒤집어쓰고 창가학회를 덮쳐오기 시작했다. 10월 31일의 본부간부의 석상에 등장한 간부는 신문이나 잡지에 학회를 비방하는 기사가 갑자기 늘어난 점을 언급하고 초신자나 입회 희망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에 또다시 신문이나 잡지에 학회에 대해 이런저런 악담을 하는 기사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먼저 어느 잡지는 전국의 승려, 크게 당황, 종교계의 빨치산, 1년 정종 창가학회, 미친 듯이 날뛰다 라고 크게 제목을 붙여 기사를 썼습니다. 또 다른 잡지는 정치단체인가, 폭력 종교인가, 그 후에 창가학회를 살핀다. 적과 흑의 전략,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터무니없는 기사를 썼습니다. 또 어느 신문사의 주간 잡지는 지하의 니치렌, 놀라게 하다, 군기를 든 신흥종교라는 제목으로 비방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은 모두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지만 이 기사를 읽는 학회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체로 반장급 이상의 분들이라면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상반되므로 조금도 놀라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묵살하니까 어제 오늘 신심한 사람도 묵살하리라고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행동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신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학회를 잘 모르므로 이들 비방 기사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무척 동요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비방 기사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는 변명하는 듯한 태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악질 기사와 우리 학회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거짓과 진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나아갑시다. 앞으로도 이런 비방 기사는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 제세시의 난을 생각하면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로서 이러한 비방 기사를 하나하나 분쇄하지 않겠습니까?
간부가 발표한 일련의 주의사항은 회원들 가슴에 그런대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회 비방에 대한 가장 큰 반증은 자신의 생활 체험이었다. 일상에서 나타난 실증으로 확신을 갖게 된 회원들은 악랄한 비방 기사에 분동되는 일 없이 오히려 나날의 학회 활동을 향한 투지를 불러일으켰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경을 이겨내고 생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요 신문 지방판 등 이 무렵 자주 소개되었는데 그중 몇 가지는 학회원의 이야기였다. 9월 9일자 A신문 사이타마파는 신체장애자 복지 강조, 직업갱생 주간이라는 취지에서 요노초에 사는 학회원인 33살의 여성을 취재하여 보도했다. 지면에는 소아마비로 신체장애가 있는 그 여성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신체장애를 극복한 눈물겨운 청춘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또 그날 나온 S신문 사이타마파는 9월 15일 노인의 날을 기해 이 여성의 어머니가 소아마비를 앓는 딸을 키우면서 오랜 세월 동안 걸어온 가시밭길에서 멋지게 고난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 이야기도 어머니와 딸이 같은 날 다른 신문에 등장한 것이다. 그 기사는 학회원이 체험한 공덕의 실증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서 세간의 눈에 틀림없이 강한 감동으로 비쳤을 것이다. 또 10월 23일자 A신문의 생활 페이지에는 스기나미구에 사는 42살의 부인이 소개되었다. 그 부인의 경우는 중국 북부에서 귀국했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 셋을 껴안고 전개한 고투의 생활 기록이었다. 그 기사에는 씩씩하게 꿋꿋이 살아온 부인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졌다. 이 여성들은 취재기자에게 고난의 인생을 열게 된 것은 창가학회라는 신앙에 따른 공덕이라고 열렬히 이야기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신앙을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취재기자들은 현실의 실증까지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다. 도리 증문보다도 현증 이상은 없느니라. 진실한 종교를 향해 눈을 뜨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바로 거기에 몰인식과 편견이라는 벽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진실을 나타내는 증명의 힘이 있는 법이다. 참으로 실증이라는 숨김없는 힘이야말로 광선유포라는 구세의 민중운동이라는 광원이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아직 어둠은 깊고 두꺼운 구름에 뒤덮인 광원은 때때로 성광처럼 번쩍일 뿐이었다. 11월 19일자 M신문에는 생각지도 못한 보도기사가 실렸다. 공안조사청 장관이라는 관리가 어느 강연회에서 창가학회를 파방법으로 단속한다는 말을 했다. 도다주세인은 이 사건을 중대하다고 보고 11월 본부 간부회에서 이 보도를 언급했다. 틀림없도록 한 가지 말해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M신문에 공안조사청 장관이 학회 절복 행진은 파방법에 걸린다느니 걸리게 한다느니 하는 강연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듣고 흘려버릴 수 없는 일로 나로서는 단호한 태도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관리라는 자가 진실도 모르고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파방법이 생겼을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와 분규가 발생해 결국 국가 조직을 파괴하거나 사회의 질서 있는 생활을 파괴하는 자에 대한 법률이고 일찍이 공산당 같은 폭력적인 행동에 적용할 뿐 그 이외에는 쓰지 않을 것을 이 법의 정신으로 한 다음에야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창가학회에 대한 악에 찬 날조 기사가 범람하자 이에 현혹되어 정부 당국자까지도 악랄한 책략에 편승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추측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도다에게는 이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었다. 도다는 격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창가학회가 언제 어디서 국가 조직을 파괴했습니까? 사회 질서를 파괴했습니까? 신문이나 잡지가 올바르게 인식도 하지 않은 채 폭력 종교라느니 집안에 신을 모셔놓는 가구를 불태웠다느니 불단을 불태웠다느니 부셔버렸다느니 그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기사를 보도하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창가학회는
포교를 할 때도 폭력을 쓰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을 모셔놓은 가구나 불단을 부수라든지 불태우라는 지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부 몰인식한 보도에 흔들려 파방법 따위 같은 터무니없는 말을 사실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그 정부 관리는 괘씸한 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다는 세간에서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오해에 대해 이 기회에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다는 사랑하는 회원에게 방법 제거에 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런 경우 우리도 자신을 뒤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절복 방법 제거의 방법에 대해 우리 쪽에서도 일부에서 조금 지나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단은 태우는 짓은 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신을 모셔놓은 가구입니다. 그런 경우 가구 자체를 부수면 안 됩니다. 가구에 모셔놓은 신주만 치우면 됩니다. 그것을 치울 때도 당신 스스로 치우세요 라고 말하고 우리가 거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것을 집요하게 당신이 치우지 않으면 내가 치우겠소 라고 한 적은 없는가? 그런 방법 제거의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남편의 승낙 없이 부인에게 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점을 철저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다는 파방법 문제에 대해 곧바로 손을 썼다. 도다의 오랜 벗이자 중의원 의원을 지낸 변호사 오자와 기요시에게 공안조사청 장관을 면담하게 하고 그 진위를 밝히기로 했다. 12월 2일 오전 오자와 변호사가 공안조사청에서 장관을 hir문했다. 장관의 말에 따르면 창가학회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테이프든 그 어떤 것이든 증거가 있다면 가져오기 바란다고 했다. 그렇다면 M신문의 무서운 오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창가학회는 M신문사에 항의했다. 섭외부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지면 담당자를 만났다. 신문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리고 12월 14일자 신문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뜻의 정정기사를 게재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결말이 났다. 하지만 악의에 찬 오보가 이것으로 끊어질 리 없었다. 창가학회의 사명과 목적이 드디어 명백한 실증으로 나타날 때 그 전진을 방해하려는 마의 작용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불길을 당기게 된 것이다. 이에 가을에는 창가학회의 커다란 비약을 보여주는 행사가 차례차례 이어졌다. 먼저 11월 3일의 추계 총회는 고라쿠엔 야구장에서 무려 7만여 회원이 결집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춘계 총회 때 료국구의 국기관에 입장하지 못한 1만여 회원의 한탄이 이날 총회에서는 없었다. 텔레비전을 비롯해 각 신문사의 기자와 사진기자도 이 대집회를 취재하려고 고라쿠엔 야구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는 한마디 보도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구세의 열정에 불타는 수만 명의 서민이 모인 큰 집회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를 망설인 것이다. 그 배후에는 창가학회의 급격한 대두에 겁먹은 기성 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악의 가득한 학회관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그들의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오랫동안 권력의 지배하에서 알맹이가 빠지고 타락해버린 종교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민중의 기반을 둔 학회는 그런 종교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에 그들의 망설임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도다 주세인은 어느 날 매스컴이 아차하고 생각할 때가 광손유포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광손유포란 그야말로 사회에 널리 만연해 있는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악의 가득한 비방이라는 안개를 털어내고 엄연한 실증으로서 인류의 태양인 진실한 불법을 빛내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성운에 비추어 지용의 행진을 저지하려는 장마와의 치열한 투쟁이 된다는 점도 필정이다. 하지만 광선유포는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착착 진행되었다. 11월 23일 총본산에서는 학회가 건립하고 기진한 봉안전이 훌륭하게 완성되어 낙성식을 거행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함 속에서 12월 13일에는 간사이 본부에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신본부는 음악학교에 3층 건물을 구입해 개축한 것으로 1층과 3층에 대강당이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교실은 그대로 각 부의 회의실이나 사무실로 배정했는데 그러고도 아직 여유가 있었다. 이 법성은 이듬해에 간사이가 눈부신 대비학을 이룰 때 연일 모여드는 수많은 동지의 신심에서 용솟음치는 환희와 투쟁의 숨결로 가득 찼다. 그 모습은 대해에서 흔들리는 거대한 모함을 떠올리게 했다. 청년부도 이해 마지막을 장식하는 총회를 열었다. 12월 11일에는 여자부 6천여 명이 주호대학교 강당과 제2회합 장소인 혼고공회당에 모여 제3회 총회를 열었다. 12월 18일에는 남자부가 구라마의 국기관에서 제4회 총회를 열었다. 남자부 18개 부대 2만 5천 명 가운데 1만 5천 명이 참석해 이듬해의 비약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 총회는 국기관을 뒤흔드는 큰 박수로 끝났다. 하지만 도다 조세이는 여러 해 동안 누적된 피로 때문인지 연단에서 걸음을 옮길 때 다리가 약간 휘청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남몰래 홀로 가슴 아파했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12월 23일 이해의 마지막 본부 간부회가 열렸다. 도다는 격동의 한 해를 회고하면서 말했다. 드디어 연말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회고하자면 유감없이 투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30만 세대가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유히 30만 세대를 해냈습니다. 도다는 여기서 청본산의 봉안전 외에 승방 4개를 기진한 일, 또 지방 사찰 3곳, 간사이 본부, 그리고 가마타와 무코지마에 지부회관을 건설할 수 있었음을 보고했다. 그리고 단상에 나란히 앉은 간부를 돌아보았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오랫동안의 절복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앉아있는 간부는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옆에 앉혀놓고 말해서 미안하지만 왜 대단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회장이 전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대간부도 대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내에 폭소가 터지고 단상의 대간부는 쑥스러워서 계면쩍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참 잘해줘서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덕을 온몸에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년에는 훌륭히 전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와 같은 기세로 발전한다면 70만, 80만도 쉽겠지만 내년은 50만 세대로 하고 싶습니다. 어본존을 소홀히 하는 학회원이 없도록 지도를 충분히 골고루 미치게 해서 모두에게 공덕을 마음껏 받는 생활을 하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향해 어떤가 이 모습은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의 50만 세대 창가학회 회원은 모두 공덕에 감싸이기 바랍니다. 이 점을 내년도 내 포부로 하고 확신하고 싶은 바입니다. 도다주세이는 이렇게 말하고 1955년에 막을 내렸다. 도다는 밀물처럼 밀려드는 이 반년 동안의 기세가 폭주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 또 도다는 이해 4월에 실시된 통일지방선거 때부터 흉중에 짜놓은 내년도 참의원 선거의 첫 출전에 즈음한 완벽한 지원활동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는 지원활동의 승리를 위해서도 많은 회원이 공덕을 온몸에 받아 조직 구석구석에까지 그 기쁨과 신심에 대한 확신이 넘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덕의 기쁨이야말로 모든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도다는 회장으로서 내년에는 이러한 소원을 어본존에게 절실히 기원하자고 결의했다. 이해 창가학회는 19만 4,239세대의 절복을 감행하고 30만 세대를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